안녕하세요. 오늘도 C++ 14강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모두 감사의 인사 올려드립니다. 네, 정말 긴 시간이 지나왔고 클래스가 드디어 마지막 시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클래스 벌써 6강이나 클래스만을 계속해서 배워왔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지겨우셨죠? 오늘이 클래스 마지막 날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지사항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클래스를 정말 자세하게 거의 모든 파트를 가르쳐 드리기는 했어요. 가르쳐 드리기는 했지만 아주 사소한 부분을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은 부분이 약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관련 내용을 이제 영상 설명란에 설명과 함께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하실 수 있는 링크, 한글로 작성된 링크와 그리고 영어로 작성된 홈페이지 링크를 각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솔직히 말을 하면은 많이 쓰지는 않고 자주 사용되는 문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간히 사용되는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하게 13강에 있던 예제를 그대로 가져와서 또 써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와서 14강에 있는 거로 이제 대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 부분을. 네, 첫 주제는 무엇이냐고 하냐면은 첫 주제는 우리가 pure virtual function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virtual function을 배웠는데 pure virtual function 또 뭐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하면은 pure, 순수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한글로는 순수 가상 함수다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순수 가상 함수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상 함수, 즉 함수의 실체는 없어요. 실체는 없는데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 컴파일러에게 또는 이제 컴퓨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코드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를 학습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은 한번 배워보셨을 수도 있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뭐 파이썬이나 C 언어를 먼저 배워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함수의 정의를 온전하게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속이 있음으로써 만들어진 문법들이거든요. 상속이라는 개념이 있음으로써 생겨난 문법과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이스 클래스에는 사용처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구체화가 상속된 클래스에서 구체화가 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런 pure virtual function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ure virtual function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문법이 이루어지냐면은 virtual function이니까 당연히 virtual이라는 키워드가 존재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return 타입이 존재해야 되겠죠. return 타입. 그리고 함수 이름 function.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뒤에 equal 0 라고 하면은 이게 얘는 pure virtual function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코딩을 짰었던 이 예시를 가져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애니멀이라는 것들이 동물에 속하는 애들이 번식을 하면은 뭐 우리는 번식을 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유류로서 번식을 한 상황이 중요하고 파충류로서 번식을 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끼를 낳은 것과 알을 낳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번식하다 reproduce function의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는 pure virtual function을 사용을 한다. pure virtual function의 문법에 비교를 해보면은 virtual이라는 애가 있고 return type void가 있고 reproduce라고 하는 함수 이름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지워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고 이거를 equal 0,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주면은 얘가 pure virtual function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이 됐을 때 이거를 reproduce 매몰 클래스에서 구체화를 해준다. 그래서 그 다음에 reptile 클래스에서 상속받았을 때 구체화를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pure virtual function은 이게 다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abstract function이라고도 불려요. 이게 abstract가 이제 abstract라는 단어가 추상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의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정의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베이스 클래스로부터 오버라이딩 된 함수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때 보통 이 abstract function들, 그러니까 베이스 클래스로 가서 이 pure virtual function들이 뭐가 있지 라고 보면은 reproduce가 있구나 라고 해서 reproduce라는 함수가 상속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통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런 pure virtual function 같은 경우는 오버라이드 된 함수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체적인 정의 되지 않았으니까, 함수에 그 구체적인 정의를 내려주기 위해서는 오버라이드 된 펑션을 이제 밑에서 새롭게 제대로 정의를 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밑에서 보면은 이 메인 함수에서 우리가 animal pointer a equal new animal 해주시면은 이 부분은 이제 에러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pure virtual function이 되는 순간 여기 에러가 뭐가 나와 있냐면은 추상 클래스 형식 애니멀의 개체를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pure virtual function이 들어가는 순간 얘는 인스턴스화가 불가능합니다. 인스턴스화가 뭐였죠?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희 자, 인스턴스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main.cpp 파일을 만들어요. 그죠? 그러면 이 파일을 만들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의 디스크에 저장이 됩니다. 그죠? 여기 디스크에 저장이 돼요. 그럼 이 디스크에 저장이 된 상태를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불러요.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데, 이 디스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꺼내와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킵니다. executable 파일을 실행을 시켜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가져와요. 그럼 메모리에서는 메모리에 이 실행된 파일에 대한 메모리를 딱 할당을 해주고 컴퓨터가 여기서 이 영역 내에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겠죠. 그럼 이 실행되는 동안에 이것들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도중에 뭐 변수가 생기고 동작 할당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동작이 있겠죠. 그런 동작에서 객체가 만들어질 거예요. 객체가 만들어질 텐데 이거를 오브젝트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 오브젝트가 생성을 할 텐데, 이 생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클래스에 대한 객체를 생성을 딱 해서 요 객체를 메모리에 올리는 이 프로세스를 위한 해당 프로세스를 위한 메모리 영역에 클래스 객체를 올리는 것, 이 메모리 상에 올리는 것, 이거를 인스턴스화 한다고 불러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상태를 우리는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쵸? 그래서 프로세스라는 것 자체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그 동작, 메모리에서 돌아가고 있는 상태 그 자체를 프로세스라고 말하는 거고, 객체 하나가 이제 메모리 상에 올라가면 그거를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랑 인스턴스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스턴스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인스턴스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 reproduce라는 펑션을 pure virtual 펑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서 객체를 만들게 되면은 이 변수가 이 함수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왜 배제시키냐면은 얘는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의가 구체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는 그 상속된 클래스부터 우리가 인스턴스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인스턴스화를 만들 수 있다 없다는 즉 뭐랑 연결이 되냐면은 객체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다시 한번 어떻게 되냐면은 이 데이터 타입을 가질 수 있느냐, 이 데이터 타입으로 초기화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의미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타입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강제로 캐스팅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pure virtual 펑션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를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그리고 이렇게 pure virtual 펑션이 한 개 이상 포함된 클래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pure virtual class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는 abstract base class, abstract class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pure virtual class, abstract base class, abstract class 두 개가 전부 다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에러에서 추상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 어쩌고저쩌고 했었죠.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애니멀 클래스에는 뭐 다른 함수가 추가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private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private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기서 unsigned int를 uint로 바꿔볼게요. 네. 그리고 여기서 uint 여기서 age 나이를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됐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uint 그 다음에 get age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const죠. const return this 포인터로 age를 리턴을 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다라고 그런 함수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것도 당연히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퍼블릭이 상속이 됐고 또다시 퍼블릭으로 platypus로 상속이 됐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std cout p에서 get age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뭐 5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실행을 시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아래 나왔고 5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네, 이런 식으로 베이스 클래스에 분명히 다른 일반적인 함수가 포함이 못 되는 건 아니에요.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얘도 한번 퓨어 버추얼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퓨어 버추얼 펑션이 됐다 그러면은 이 클래스 애니멀이라는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에는 뭐가 하나도 없어요. 일반 함수가 하나도 없죠. 전부 다
pure virtual function으로 구성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인터페이스 클래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클래스 또는 뭐 virtual 클래스 뭐 이런 식으로도 부르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pure virtual function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pure virtual function만 있는 경우를 우리는 인터페이스 클래스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 왔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이런 식으로 클래스라는 큰 영역이 있고, 그 안에 pure virtual 클래스가 있고, 그 안쪽으로 인터페이스 클래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한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용어에 얽매이는 순간 여러분들은 조금 더 유연한 코드로부터 멀어지신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렇게 얽매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일단 마음 가는 대로 막 짜보시고, 그 경험을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짜는 것들이 요즘에는 대세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배워 나가시면서 경험을 하시면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맞춰가면서 코딩을 배우는 게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다라고만 저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용어들을 전부 다 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pure virtual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되면은 해당 클래스는 인스턴스화가 불가능해진다, 객체 생성이 불가능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배워볼 내용은 specifier라고 하는데, 그래서 클래스에 사용을 하는 특별한 specifier다, 지정자다 라고 해서 special specifier 또는 special identifier 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것에 속하는 애들은 바로 override, 그 다음에 final 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키워드가 아니에요. 그냥 함수에 이렇게 붙이는 애긴 하지만 키워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override, final 이라는 애가 있는데, 가장 먼저 override라는 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함수의 가장 끝에 붙인다, 이 점을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override라는 애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코드를 읽는 독자들에게와 이제 컴파일러, 이 프로그램을 컴파일해줄 컴파일러에게 이 함수는 virtual이면서 override다 라는 정보를 동시에 주게 됩니다. 이 reproduce라는 함수가 는 이제 pure virtual function이죠, 현재. 그러니까 이 친구는 pure virtual function이기 때문에 당연히 virtual function이 맞아요. 그래서 virtual이라는 조건이 잘 충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override라는 조건이 필요하죠. override라는 조건은 일단은 메모리에 여기 override 된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override라는 우리 스페시파이어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함수의 가장 끝에 붙인다라고 했죠. 함수의 가장 끝은 이제 여기는 정의 부분이고 이 끝이에요. 그래서 override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우리는 이 override라는 것을 보고서, 함수를 보고서 얘가 override 되고 virtual 함수구나, 가상 함수구나를 우리가 바로 캐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컴파일러에게도 얘 override야 라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컴파일러가 뭐 안전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조금 더 virtual 탭을 통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는 그런 좋은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virtual이면서 오버라이드 된 함수에는 이런 오버라이드 같은 이런 것들을 또 추가해서 조금 더 좋은 코드를 만들 수가 있고, 또 다른 좋은 점은 코딩을 있어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아무도 생각보다 코드를 있어 보이게 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약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뭐 우스갯소리 없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버라이드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대신에 이렇게 사용을 해도 뭐 변하는 건 없어요. 실행을 해보시면은 뭐 변하는 거 없어요. 아래 나왔던, 네, 없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오버라이드라는 스페시파이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이널이라는 애가 있어요. 파이널이라는 애는 뭐냐면은 이 함수 또는 클래스의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함수 클래스의 사용이 가능하고, 얘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 녀석은 더 이상 오버라이드 상속되지 않는다 라고 못 박아두는 거예요. 얘 더 이상 밑으로 안 내려가 라고 이렇게 옷을 딱 박아두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버라이드 또는 상속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get age는 뭐 밑에서 또 재정의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나이는 애니멀 동물이면은 메모리든 reptil이든 플라티푸스든 다 똑같이 나이를 다 한 1년 지나면 먹는 거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는 파이널을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파이널을 붙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오버라이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얘도 분명히 파이널이라는 애도 사용을 하려면은 벌추얼이어야 합니다. 벌추얼이 사라지게 되면은 얘는 에러가 나요. 왜냐하면 파이널을 위해서는 벌추얼 함수여야 돼요. 왜 파이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벌추얼 함수여야 되냐? 오버라이드 된 것에 대한 정보는 벌추얼 테이블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벌추얼이 아니면은 그 벌추얼 테이블 정보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서 벌추얼을 꼭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파이널을 사용을 가능해요. 벌추얼 함수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얘를 또다시 재정의 할 거야 라고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애초에 이 정의가 이제 안 되게 됩니다. 파이널 함수에 의해서 재정의가 되지 않아요. 왜냐? 오버라이드가 막혔기 때문에. 비슷한 맥락으로 클래스 하나를 그냥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뭐 크리처 생명체 해서, 얘는 크리처라는 애는 뭐 파이널이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얘는 더 이상 상속되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크리처라는 애를 상속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얘는 상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파이널에 의해서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지워줄게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게 파이널입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 배울 거는, 이번에는 조금 더 재밌는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클래스가 아니고 좀 더 재밌는 예시에 대해서 제가 가져와 보려고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의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알겠지만, 연습 문제에 우리가 컴플렉스, 그러니까 그 허수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새로 만드는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이렇게 짜 왔는데요. 이게 일종의 완벽한 코드는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은 제가 조금 금방 제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짜버렸기 때문에 완전 완벽하게 좋은 코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제가 연습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이런 것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잠시 정지를 해놓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코드구나, 이렇게 짰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멈춰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멈추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주석은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온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런 느낌표는 뭐 다르게 표현을 할 방법이 없어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느낌표로 이렇게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런 연습 문제에 대한 그런 코딩들은 전부 다 되어 있고, 뭐 제곱이나 익스포넨셜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굳이 하지는 않았어요. 뭐 로그나 이런 것들은 굳이 하지 않았고, 왜냐면은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이런 이 정도만 사용할 수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웬만큼 완벽하게 잘 이해를 했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잘 짜셨으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여기서 근데 제가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때도 조금 더 좋게 출력이 잘 되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컴플렉스 C는 컴플렉스 그 다음에 뭐 1, 1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얘는 1 플러스 i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std cout sin std and l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얘는 출력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출력을 했을 때 우리는 1 플러스 i라는 애가 제대로 출력이 되도록 우리는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이렇게 출력이 불가능해요. 그러면은 얘가 어떤 형식으로 출력이 돼야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std cout에서 이 에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자, 어떻게 하면은 얘의 출력 형태를 지정을 해줄 수 있을까? 자, 스텝 1. 우리는 기존에 어떤 방식으로 출력을 했나? 생각을 하셨나요? 그럼 스텝 2. std cout 왼쪽 곽세 이걸 less than이라고 부르는데 less than c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출력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 형식에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있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원래 어떤 오퍼레이터였죠? 얘는 shift left였단 말이에요. 비트와이즈에서. 근데 얘가 출력을 위한 오퍼레이터로 쓰였어요. 자, 다시 우리가 얘를 배웠을 때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로 비트와이즈 쉬프트 레프트라고 배웠어요. 분명. 근데 지금 std cout이랑 만나니까 얘가 어떤 식으로 변했어요? 얘가 출력을 위한 오퍼레이터로 변했다고요. 그 말은 오퍼레이터가 오버로딩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인가? 근데 이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인가를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을 했으면은 오퍼레이터 시프트 레프트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스텝 4 이해가 되시죠? 다시 스텝 4는 이 오퍼레이터 시프트 레프트는 어떻게 동작하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은 A 시프트 레프트 B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그러면은 이 오퍼레이터 시프트 레프트를 이 오퍼레이터를 부른 주체는 누구가? 이게 스텝 5예요. 스텝 5 뭐라고요? 그러면은 이 오퍼레이터 시프트 레프트를 부른 애는 누군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A에 해당하는 애구나. 그리고 연산 얼마만큼을 연산을 해야 하는가, 즉 를 부른 애가 A인 거고 연산을 당하는 얘가 B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제 다 왔는데 이 A에 해당한 애는 출력에서 std cout이었구나. 그럼 얘도 클래스였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이 클래스, 근데 얘는 우리가 만든 컴플렉스라는 클래스에 속하지 않는 애예요. 연산을 당하는 애는 컴플렉스이지만 얘는 컴플렉스에 해당하는 애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체가 이제 Cout이라는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Cout이라는 클래스는 아니고 여기까지 오면은 진짜 천재 중에 천재긴 해요. 여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그러면은 Cout이라는 애가 존재하는 클래스, 본래 정의는 이 std Cout이 있는 클래스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은 이 A가 A에 있는 애를 B에 있는 애로 가져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A라는 클래스, B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서로 다른 클래스이기 때문에 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얘를 이 두 가지의 정의를, 다른 곳에 있는 정의를 내 쪽 컴플렉스 B라는 클래스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컴플렉스라는 클래스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껏 굉장히 많이 배워왔던 프렌드라는 애를 사용을 해야 돼요.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에서 배웠죠. 그래서 프렌드라는 애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여기 리턴 타입이 어쩌고저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시프트 레프트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 프렌드를 사용을 하는 순간 얘는 멤버 함수가 아니에요. 외부에 존재하는 함수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얘는 A와 B가 전부 다 파라미터로 존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저번 그 12강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오퍼레이터 오버로딩 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와 B 두 가지에 딱 보고서 요쪽에 있는 정의를 가야겠구나 라는 이거를 찾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얘에 해당하는 애를 우리는 out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B에 해당하는 애를 우리는 당연히 const complex reference RHS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쪽 두 개에 제가 이미 그 데이터 타입을 안 적어놨는데, 얘에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이 뭐냐면은 std oStream이라는 애예요. oStream 네. 그래서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해서 아웃풋을 담당을 하는 그런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std cout에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out을 사용할 때 우리가 그래서 std cout처럼 우리가 분명히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out이랑 컴플렉스랑, 그러니까 oStream out이랑 컴플렉스랑 만났을 때 요쪽에 있는 정의를 만나게 되고, 그냥 일반적인 std cout이 되면은, 그러니까 std cout 1 2 이런 식으로 되게 된다면은 본래의 정의를 부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1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2i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출력이 되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출력 형태를 우리가 정의를 정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if 그래서 RHS IV 이게 0보다 작으면은 이쪽에 플러스가 필요 없겠죠. 네, 그죠? 이렇게 됐을 때는 out, 요 out은 우리가 말하는 컨트롤 아웃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 컨트롤 아웃풋이 이쪽으로 들어간 거니까. 이거 되시죠?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되면은 여기 이 오퍼레이터 오버로딩이 된 게 이쪽으로 타고 가면은 이 std cout이 out으로 들어가고 C가 RHS로 들어가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파라미터로. 그러면은 cout이 얘겠죠. 그래서 cout 사용할 때처럼 여기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RHS real value RHS iv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 i를 하나 딱 붙여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else
그게 아닌 경우는 여기서 플러스를 추가로 붙여주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리턴은 아웃이 됩니다. 왜 여기서 리턴을 왜 아웃으로 해야 되냐면은 요거의 아웃풋이 아웃이어야, 즉 Cout이어야 그 다음에 요거의 리턴인 아웃과 요거와 같이 또 불려서 std endl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이드 하면은 std cout이 그 std endl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여기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은 1 플러스 1i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1이 조금 거슬리는데 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여기를 갖고 주실 수가 있고, 나는 i가 불편해, 나는 J로 써야 되겠어 허수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J로 고쳐서 쓰셔도 되겠고요. 네.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뭐 마이너스 C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마이너스 1i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td cout 여러분들이 정의한 클래스를 중간에 이제 출력을 하고 싶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stdcin을 사용을 해야 된다. stdcin을. 그러면은 여기가 아웃풋 스트림이었으니까 O 스트림이 대신 여기서는 I 스트림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제 마지막 클래스의 마지막 부분인 enum 클래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enum 클래스는 enum 클래스, 정확하게는 enum이 뭐냐면은 enumerate예요. ennumerate. 그래서 enumerate는 나열하다 라는 뜻으로 어떤 것들은 나열한 클래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가 보기가 조금 흉하니까 다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enumerate. 그 다음에 나열하는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 방법은 보통 enum 클래스 또는 enum struct 또는 enum, 그 다음에 여기에 name 있죠. 여기는 name,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enum name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거 두 개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냥 요즘에는 나오기는 문법이 지원이 되긴 하지만 너무 안 쓰이고, 이거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가르쳐 드리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관련 내용은 제가 또다시 이제 웹페이지를 영상 설명란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필수가 아닙니다. 전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 enum 클래스에 대해서 이 enum name 중괄호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enumerate이기 때문에 뭐 매달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매달. 그래서 매달 매달 하고서 여기서 매달에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죠. 그래서 골드, 실버, 그 다음에 브론즈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게 enum 클래스고 끝이고, 그럼 enum 클래스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 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애들이 순차적으로 값을 갖게 되는데, 얘네들이 0, 1, 2,
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래서 enumerate, 나열하다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보시면은 0, 1, 2라는 값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결국에는 얘네들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게요. 그러면은 int 아닌가? 네, 맞아요. int, 일종의 int이지만 매달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특별하게 취급이 받는 애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enum 클래스 매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은 얘가 완벽하게 int로 취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장 퍼블릭하게, 가장 대중성 있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G 골드 이렇게 하시면은 골드가 매달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면서, 즉 데이터 타입은 매달이라는 데이터 클래스 데이터 타입을 가지면서 값은 0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얘가 0부터 시작하는 게 조금 싫어. 얘는 1, 2, 3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왜냐면 1위, 2위, 3위니까.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1, 2, 3 이렇게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한번 얘네들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G 그 다음에 여기서 실버는 S는 실버, 그 다음에 B는 브론즈 라고 하고, 여기서 S B D 이렇게 해보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하면은 0, 1, 2가 각각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값을 우리가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얘는 1, 2, 3을 가졌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은 1, 2, 3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나는 얘는 골드에 3을 더한 값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여기서 골드가 1이고 1이니까 1 더하기 3에서 여기가 4입니다. 4 되고, 브론즈는 3이라는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1, 4, 3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지우고, 이쪽 지워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enumerate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알아서 얘네들이 값을 재할당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1, 2, 3 이런 식으로 값을 갖게 돼요. 실행해보시면 1, 2, 3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5라는 값을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5,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슨 값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면은 5, 6 이어서 여기서부터는 6이 나오는 겁니다. enum 클래스 내에서 어떤 값이 할당되지 않았으면은 그 앞쪽에 정해진 값에 1을 더해서 순차적으로 나열을 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애를 이제 뭐 골드 플러스 실버 이렇게 다시 재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로 enum 클래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enum 클래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다, enum 클래스 매달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또는 enum struct 매달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다 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하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배울 거는 이제 우리가 클래스에 대해서 너무 정말 잘 많이 배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껏 만들었던 그 클래스를 헤더 파일과 cpp 파일로 막 분해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13강에 있었던 이 애니멀을 다시 한번 가져볼게요. 카피해서 main.cpp에서 샵 include iostream 네, 이렇게 했고 main.cpp고, 네. 보통은
이런 클래스가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 지울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클래스를 짰으면은 클래스를 짤 때 보통 클래스를 여러 개 만들게 되면은 코드 길이가 복잡해지고 읽기가 난해해집니다. 읽기가 난해해져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얘네들을 헤더 파일과 cpp 파일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각각의 다른 폴더에 위치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여기에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는 sources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new folder로 여기서는 뭐 include 해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뭐 바이너리 이렇게 해도 되고 빈 이렇게 해볼게요. 네, 이건 오브젝트 파일들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main-pp를 이 소스에다가 넣을게요. 얘는 그냥 지워주시고, 네. 런바이도 지워줄게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new 파일로 뭐를 만들 거냐면은 animal.h라는 애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요 뒤에는 animal.cpp 라는 애를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을 싹 복사를 해서 animal.h로 이렇게 싹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도 샵 include io 스트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선 헤더 파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만들려고 했었던 보통 헤더 파일은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if and def 이런 것들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if and def, 그 다음에 여기서는 animal 이렇게 해주고 샵 define animal 이렇게 해주고, 맨 아래 샵 and if로.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됐으면은 요 애니멀 이거 웹 폴더로 됐네. 지워주시고요. new 파일로 animal.cpp 해주시고, animal.cpp에서 뭐를 해주냐면은 include로 누구를 해주냐면은 animal.h를 include 해주시고, include를 했을 때 cpp에서 구체적인 이제 정의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다 빼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cpp에서는 이거를 그 다음에 얘네들도 그 다음에 여기서 얘네들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애니멀 클래스에 있는 이렇게 인터페이스와 이제 정의 부분을 이렇게 싹 나눴죠. 그래서 헤더 파일과 CPP 파일을, 소스 파일을 잘 나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려면 여기 어떻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나를 보려면 이 CPP 파일을 보면 되고, 이제 여기 이 클래스에는 어떤 함수들이 지원이 되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기 이 헤더 파일을 보게 되면 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샵 include animal.h를 하시면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기존과 똑같은 방식을 쓰면서 훨씬 더 깔끔한 코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훨씬 더 좋은 협업을 위한 코드를 우리가 짤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 되시나요? 근데 문제는 컴파일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그전처럼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컴파일 에러가 나요. 그래서 실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make 파일을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make 파일은 이 바깥에 그냥 그대로 두고, make 파일을 바깥에 그대로 두고, 그런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위에다가 우리가 변수를 조금 더 추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src는 이제 sources가 되고요. 그 다음에 inc는 include, 그 다음에 b는 binary,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소스라는 애는 이제 요 소스라는 애는 이 소스시죠. 소스시에 있는 애들 누구죠? main.cpp, animal.cpp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cpp 파일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요거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출력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여기다가 명령을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help. 그래서 help로 이제 echo는 출력을 해준다라는 건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그냥 요것들은 그냥 모르시고 따라 하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사실. 네. 그래서 source에는 source가 있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make help 하면은 이제 source에는 sources 다에 cpp라는 애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함수로 넣어줄 건데, 함수 와일드카드라는 애를 넣어줄 거예요. 와일드카드라는 애를 넣어주면 어떻게 변하냐, 모든 소스에 있는 모든 cpp 파일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다음에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뭐 include에 있는 애들도 조금 뭐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include 그 다음에는 ac, 그 다음에 star.h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바이너리보다는 object, 네, 이런 식으로 요 위에 있는 거 있죠? 요 위에 있는 거를 지울게요. 요거를 네, 여기다가 이제 완전히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source.cpp.o 이렇게 하면은 다 cpp가 모두 다 바꿀 건데, 네, 여기를 바이너리에는 어떤 애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obj.js 로 출력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다 cpp가 .o, 여기 있는 애가 .o로 다 바뀌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해보시면은 다 cpp 애들이 .o로 바뀌어서 나오죠. 네. 그리고 얘네들을 보면은 sources인데, 얘 sources에 있는 애들이 아니죠. 얘는 bin으로 들어가야 될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여기서 not directory라는 함수를 넣어주면은 얘가 디렉토리가 다 빠져서 나와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애를 패턴 substitut인데 substitute, 네, 요런 함수를 넣어주면은 퍼센트 콤마 요거는 맨 앞에라는 거예요. 맨 앞에 빈 요거 있죠. 요 부분을 넣어줘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 붙여라.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여기는 앞에 또 이렇게 보시면은 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좋아요. 좋고, cxx 플래그에는 이제 여기는 나중에 또 추가할 건데 나중에 하시고, 네. 그런 다음에
여기를 조금 대대적인 수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결국에는 우리는 런 파일도 결국엔 익스큐터블이자 이제 0101로 이루어진 바이너리 파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빈에 위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바이너리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어이구 이렇게 돼버렸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쪽 부분은 일단은 다 끝났어요. 이쪽 부분은. 네. 그런 다음에 이제는 .cpp.5를 요거는 동일한 폴더에 있는 애들을 싹 다 바꿔주는 건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바꿀게요.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이제 바이너리 이제 슬래시 %.5. 네, 요것들은 이제 제가 어떤 의미다 이런 것들 다 설명을 해드리진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라고 그냥 한번 딱 만들어 놓고 계속 쓰시면 돼요. 그냥 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는 조금 순서를 바꾸고, 이게 조금 더 보기가 좋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그런 다음에 한번 여기서 클리어 메이크를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위치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됐어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은 헤더 파일을 제대로 못 찾고 있죠. 이런 부분은 CSS 플래그를 조금 더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i 해주시고, 여기에 include 해주는 애를 이렇게 쭉 해주시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위치를 타고 가서 이 헤더 파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크를 한번 해주시면은 딱 이렇게 컴파일이 싹 잘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너리를 딱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런 파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번에 런이라는 애를 만들어줄게요. 여기 헬프 추가해 주시면 돼요. 런 추가해 주시고, 여기도 런 추가해 줄게요. 네. 그런 다음에 런이라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애가 완성이 돼야 되냐면은 그 바이너리 위치에 있는 이제 타겟이 다 완성이 됐었어야겠죠. 그래서 에코 이스큐트 이렇게 해볼까요? 이스큐트. 그 다음에 바이너리에 있는 타겟을 실행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메이크 클린에 있는 거, 얘네들을 다 노가 어디에 있었어요? 얘네들이 다 오브젝트에 있었죠. JS 이렇게 해주시면은 메이크 클린 해주시면은 얘네들 싹 사라집니다. 런 파일 또 사라져야 되는데 뭐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은 메이크 런 해주시면은 싹 이렇게 execute, 여기까지는 요거는 실행한 명령어예요. 그래서 실행한 명령어, 여기서부터 실행 결과예요. 이렇게 싹.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 잘 나왔네.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진짜 대망의 이제 메이크 파일의 완성본입니다. 여러분들이 메이크 파일을 뭐 1강에 배우고 중간에 한두 번 더 하고 지금 어드밴스드로 여러분들이 정말 큰 힘을 얻으셨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메이크 파일을 여러 폴더에 걸쳐져 있는 메이크 파일을 만듦으로써 컴파일과 실행을 훨씬 더 쉽게 만드는 방식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메이크 클린, 메이크 헬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함수 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제 더 만들어서 이제 뭐 추가로 hello.h 뭐 샵 include iostream 딱 해주시고, 여기서 사실은 if and def 써도 좋은데 사실은 프라그마 원스 써도 돼요. 프라그마 원스. 저는 프라그마 원스는 추천하지 않을게요. 왜냐면은 프라그마 원스는 시작과 끝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적인 if and if보다 조금 더 불안정하다라는 게 이유예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다면은 프라그마 원스보다는 그래서 if and if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if and if, 그래서 hello 그리고 샵 define hello, 그 다음에 샵 and if. 그래서 여기서 뭐 void hello 라는 함수가 있다, 뭐 이런 함수가 있다 라고 하면은 뭐, 그리고 이제 void에 hello2 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냥 펑이라고 해볼게요. 펑.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이
hello.h라는 이 헤더 파일에서만 쓰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스태틱을 써줘야 돼요. 스태틱. 자, 그러면 다음에 요 소스 파일에는 뭘 해줘야 되냐? hello.cpp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은 샵 include hello.h를 include 하시고, 그런 다음에 hello.h에서 얘네들을 가져와서 얘네들의 정의를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std cout hello cold 이런 식으로 하는 함수고, 얘는 그냥 func이라는 함수를 부르는 애다 그냥 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우리가 make 파일을 만져야 할까요? 라고 하면은 전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make run 해주시면은 다 알아서 하고, 그런 다음에 main.cpp에서 얘를 샵 include hello.h를 include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뭐 hello라는 애를 부르게 되면은 여기서 make run 해주시면은 알아서 hello cold 여기서 잘 불리는 모습을 make 파일 수정 없이도 잘 컴파일 되고 실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이제 소스 파일과 헤더 파일과 바이너리 파일을 알아서 잘 분리해서 컴파일 시키고 실행시키는 메이크 파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행을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이것 그냥 그대로 또 계속 쓰셔도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해주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런 파일은 여기가 아니라 바이너리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뭐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쉘 스크립트 없이 메이크 파일만으로도 실행이 가능한데, 뭐 이거는 취향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어서 시간이 너무 지체됐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운 내용은 스탠다드 IO라고 불러서 하는데, 스탠다드 IO는 스탠다드 인풋 앤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인풋, 입력과 아웃풋, 출력해서 입출력이라고 우리말로 말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좀 내리고요. 다음에 여기 이제 약간 필요 없기 때문에 다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인풋 앤 아웃풋은 우리가 첫 번째 강의 때 배웠던 내용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뭐를 했었냐면 우리가 이미 배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드실 거예요. 뭐 std cin,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라고 한다면 뭐 a 해서 뭐 출력을 a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것을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었죠. 그죠? 근데 이것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급진 기법을 사용을 해서 더 많은 내용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a와 b라는 변수에 숫자를 2개를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stdin cin 이렇게 해서 b 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밑에는 a를 출력을 해주고 그 밑에는 b를 출력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모든 프로그램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서 코딩을 짜야 되냐면은, 모든 프로그램은 안전하게 유저가 사용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서 코딩을 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는요. 그래서 뭐 A, B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make run 해서 컴파일하고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 2 이렇게 입력을 넣어서 출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짜고 그 유저들이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에 어떤 인풋을 넣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뭐 트롤 같은 놈들은 뭐 이런 식으로 막 넣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요거는 INT인데 우리가 넣으려고 하는 거는 문자죠. 그러니까 넣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왜 ABC, ADC, F, A, F, D 이렇게 우리가 넣었는데 A에서만 뻑이 나고 B는 제대로 실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A, AD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A는 문자이기는 하지만 아스키 코드를 보면은 뭐 숫자로 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왜 0이 들어갔지?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stdcin이라는 것 자체가 뭐 문자를 만나게 되면은 이런 대입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예 변수의 값을 대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뭐 버퍼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뒤에서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그 버퍼에 있는 뭐 쓰레기 값 이런 것들이 바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첫 강의 시간에 배웠던 게 뭐냐면은 stdcin을 사용을 한 뒤에는 항상 클리어를 해줘라, 이런 식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이거를 사용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고요. 그나마 아까보다는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 쓰레기 값이 사라졌죠. 그렇지만 그래도 바로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버퍼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버퍼는 일종의 데이터를 잠시 동안 담아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 std cin의 버퍼를, 그러니까 인풋이니까 한편으로는 인풋 버퍼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인풋 버퍼는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stdcin 클리어를 하지 않으면은, 제가 1강에서는 이 stdcin으로 설명을 어떻게 드렸었냐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초보자기 때문에 그냥 그 버퍼를 깨끗이 하게 한다, 뭐 cin을 깨끗이 하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하라고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은, 정확하게는 에러 스테이트 플래그를 초기화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에러 스테이트 플래그가 뭐냐, stdcin이 그러니까 인풋이 또는 대입이 성공적이었는지 아니면은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에러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런 플래그를 이 stdcin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클리어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cin A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A, B, C, D를 막 넣었어요. 그러면은 실패했죠. 그러면 얘가 에러 스테이트를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stdcin이. 그러면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stdcin은 그 다음에 값을 넣어주려고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대기를. 클리어를 하지 않고 바로 stdcin을 또 만났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버퍼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시 넣어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시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A 이렇게 넣어주면은 0과 뭐 이상한 값이 나오게 되죠. 쓰레기 값이에요, 쓰레기 값. 그래서 항상 stdcin을 사용을 했으면은 그 마지막에 클리어를 넣어주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냥 바로 넘어갔어요. 인풋 하나만 했는데. 그럼 이거는 왜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문자열로 ABCD를 넣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stdcin에 A를 했죠. 그죠?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에는 \n 붙어요. 그러면은 stdcin은 ABC를 딱 문자를 넣으려고 하는데, A를 넣으려고 보니까 얘의 데이터 타입이 INT네, 못 넣네 하고서 stdcin 얘 fail이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넘어가 라고 하게 됩니다. 이게 되나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뭐가 있었죠? stdcin B가 있었어요. 그럼 B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에 STDC는 이 C인 버퍼를 어떻게 하냐면은 실패했으니까 A를 버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여기다가. 그러니까 STDC인 입장에서는 버퍼에 값이 남아있네? C인에 넣어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가 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0으로 바로 되고 프로그램이 끝나버리는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stdcin 클리어를 우리가 해줬잖아요. 클리어를 왜 해줬냐면은 이런 변수에 실패를 하더라도 쓰레기 값이 들어가지 말라고 해주는 거예요. 쓰레기 값이 들어가지 마. 이 상황에서는 그래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stdcin 클리어를 이제 파일 입출력을 하는데 잘못 쓰게 되면은 이거를 클리어를 안 해주면은 아주 이상한 문제가 나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뭐 텍스트 여기다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텍스트에다가 그 뭐 어떤 값을 넣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클리어를 했고,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여기서 B를 딱 넣고 여기다가 텍스트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텍스트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make run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는 제가 제 이름을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잘 나오게 되고 1, 2, 3 하면은 1, 2, 3이 출력이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런 때예요. 제 성까지 넣겠습니다. 성까지 넣으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이러한 경우는 stdcin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stdcin은 이 역/n, 그러니까 역/n 또는 스페이스 같은 애들을 버퍼에 담지 않는 버퍼로부터 입력받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얘는 C는 버퍼로부터 이제 요런 애들을 다 무시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게 무슨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입력 버퍼를 B라고 해볼게요. 그냥 IB. 그러면은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입력을 뭐를 했죠? 진, 휘, 김 이렇게 했었어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역/n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std cin 텍스트, 그죠? 텍스트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 버퍼에 있는 애들을 텍스트에 넣으려고 합니다. 텍스트에 넣으려고 하는데 하나 넣다 보니까 여기에 스페이스가 있어요. 그죠?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얘는 여기 이 cin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끝났구나 라고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얘가 원했던 거구나 라고 하고서 그냥 넣어주고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버퍼는 뭐가 남았냐? 김 이렇게 남아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에 맞는 것은 뭐냐? stdcin의 B잖아요. 그죠? B는 얘는 이제 문자열이 들어간 거다 보니까 이제 에러가 나서 이제 stdcin이 fail을 해서 B에는 그냥 0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getLine이라는 걸 해야 돼요. getLine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getLine은 보통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냐면은 뭐 스트링 버전이 있고 뭐 일반 캐릭터 버전이 있는데, 이 cin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받으면 되냐면은 std cin에 getLine이 있어요. getLine이 있고
얘네들이 텍스트 있고 그 다음에 20개까지만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stdcin이 가지고 있는 함수 중에 getLine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라인으로 받아줘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잘 들어가게 되고 1, 2, 3 하면은 1, 2, 3 잘 나오게 되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이제 또 다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냐 생각을 하시면은 1, 2, 3, 1, 2, 3 해주시면은 그냥 이게 뭐야? 그냥 이름을 입력받지 않고서 그냥 바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것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맨 처음에 우리는 std ciin을 했었어요. ciin을 지금 여기가 뭐죠? b죠? b를 받았고 입력 버퍼 ib, 여기에 우리가 1, 2, 3이라는 애를 넣었어요. 그리고 역/n.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1, 2, 3을 여기에다 쑥 넣었어요. 오케이, 이거는 좋아, 이거는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얘가 1, 2, 3이 저장이 돼요. 저장은 되는데 아까 stdcin의 특성이 뭐라고 했었죠? 스페이스나 이런 라인 브레이크 같은 경우 애들은 넣지 않는다고 했어요. 넣지 않으니까 ib에는 그냥 역/n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 std cin 같은 애는 cin이 또 나오게 되면은 a 이런 식으로 얘는 입력 버퍼에 그 역/n만 존재하니까 버퍼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또다시 입력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getLine이었잖아요. getLine은 이런 스페이스와 역/까지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getLine 같은 경우는 버퍼에 역/n만 남아 있으니까 이게 내 그 사용자가 입력한 애구나 라고서 받아들이고 그냥 getLine을 역/n 라인 브레이크라고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가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을 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사용을 해야 되냐 라고 하냐면은 입력을 받은 다음에 클리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getLine이 사용되기 바로 직전에 std cin ignOR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앞쪽에 main buffer input buffer 맨 앞쪽에 1바이트를 무시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주면은 이 앞쪽에 이 역/n이 무시가 되기 때문에 버퍼는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getLine이 또다시 입력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해보면은 이렇게 해볼게. (1, 2, 3)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제대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와 이그노어를 우리가 적재적소에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원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좀 어드밴스드된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할 거냐면은 만약에 인풋이 잘못 들어오면은 사람들에게 다시 입력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잘못된 인풋은 인풋 제시도를 요구,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int에 n에다가 넣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되겠죠. 제시도를 요구를 하려면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언제까지 유저가 잘못된 것을
할지 몰라요. 언제까지 잘못된 인풋을 계속 넣을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한 루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안쪽에서 한번 sd cin n 이렇게 받아보면은 계속 받기만 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라고 했죠? 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바로 std cin.clear를 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게 됐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std cout으로 엔터 이렇게 숫자를 넣으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에 숫자가 안 들어왔으면은 이제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제 무시를 해야겠죠. 근데 얘가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어떻게 알지?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얘가 실패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행동을 취해라 이거잖아요. 그죠? 어떤 행동을 취해라. 그래서 std cin이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클리어가 이제 클리어를 에러 스테이트를 이제 초기화한다고 했으니까 에러를 보면 되겠네 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러를 어떻게 파악을 하지 라고 하면은 std cin.fai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fail은 만약에 std cin이 실패했으면은 얘가 true를 주게 돼요. 그러면은 얘를 클리어를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클리어를 위쪽에 바로 cin 다음에 위치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클리어를 해버리니까 다 리셋을 시켜버리니까 얘가 fail을 확인을 하려고 해도 성공했다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해야 되냐? fail이 되었을 때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다시 올라가야 돼서 이쪽에서 클리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잘못됐으면은 std cout 그 다음에 여기서 again 이라고 하는 애를 라고 출력을 해줄게요. 좋아요. 네. 그런데 얘는 실패했을 때 이렇게 출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를 거치지 않으면 이 if문을 거치지 않았을 때는 바로 제대로 입력이 된 거니까 이 반복문을 빠져나오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계속해서 다시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continue로 반복을 시켜주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잘 되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make run 하면은 잘못 넣어볼게요. 일단은 제대로 넣어볼게요. 오케이, 잘 됐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다시 실행. 그래서 잘못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뭐야? 자, 이게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지 맘대로 들어가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std cin이 실패하면은 그 내부에 그 버퍼 안에 그 값이 그대로 남는다고요. 클리어는 해줬지만 우리가 잘못 넣은 얘가 요쪽에 계속 마음대로 막 들어가려고 계속 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std cin ignore 해줘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한번 make run을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가 abcd 이렇게 넣어주면은 again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ignore은 맨 앞에 첫 비트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죠? 첫 바이트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된 거냐면은 입력 버퍼에 A, B, C, D가 입력이 됐다라고 해볼게요.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클리어하고 이그노어 했어요. 앞에 첫 바이트를 무시해요. 그래도 BCD가 남아요. 그러면은 again 하고서 위로 올라가서 Cin을 받으면은 남아 있었던 무시되지 않은 얘 때문에 B 때문에 또 B가 Cin에 들어가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패를 하게 되고 여기 들어와서 클리어하고 이그노어 해서 B가 또 무시가 되고 again이 또 출력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4번인 거예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4번 문자열이 4개가 나왔으니까 어게인 4번 반복이 된 건데, 그러면은 세 문자가 A, B, C 이렇게 3개면은 3번 어게인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뭐 길어진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없애줘야 돼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냐면은 가장 일반적인 해결 방법은 std cin ignore 그 다음에 뭐 int 여기서 32비트 맥스로 라인 브레이크가 나올 때까지 다 무시해라 라는 뜻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한편으로는 플러시라고 말하게 됩니다. 버퍼에 있는 애들을 전부 다 비워낸다, 플러시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비워낸다. 이거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했던 대로 한 번만 나오게 되는 좋은 코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 말고도 또 다르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int 32바이트면은 요 숫자보다 더 길게 문자열 입력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뭐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트롤 같은 유저가 그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뭐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그노어를 어떻게 하냐? 이그노어를 이제부터는 여기서 std include limit라는 애를 include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std numeric limit라는 애가 있고, 여기에서 std string size 라고 해서 얘가 이 입력 버퍼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사이즈를 이제 이그노어를 해라 라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최대 사이즈로 맥스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이런 역슬래시의 라인 브레이크가 나올 때까지 전부 다 무시를 해라 이런 식으로 했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예, 그죠? 하지만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냐면은 f+라는 애가 또 따로 존재해요. std in을 넣어주면은 스탠다드 인풋이라는 애예요. 이렇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잘 실행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윈도우 기반의 컴퓨터를 쓴다던가 또는 뭐 다른 운영체제를 쓴다거나 그러면은, 저는 맥을 쓰는데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 f+라는 애가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f+이라는 애는 이제 포직스라는 거는 이제 운영체제 한 일종인데, 그냥 포직스 기반의 운영체제에서만 이런 f+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f+는 불안정하다. 왜냐하면은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 컴퓨터가 있을 수 있고 동작하지 않는 컴퓨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f+이라는 애는 뭐 맥이나 뭐 아주 정형화된 뭐 리눅스를 쓴다라는 경우에는 얘가 정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근데 유닉스 계열 같이 뭐 윈도우즈를 쓴다거나 뭐 정의되지 않은 운영체제를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리눅스 일부분도 정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 f+가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오로지 맥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럼 이거 쓰세요. 이게 좋아요. 이게 좋은데, 근데 여러분들이 뭐 다른 운영체제에서도 다 호환성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느리더라도 이 이그노어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이그노어이에요. 뭐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이
이런 cout, cin에 정말 많은 함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c++.com에 들어가세요. 뭐 cpp 레퍼런스도 좋아요. 그러면은 레퍼런스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은 인풋과 아웃풋이에요. 인풋과 아웃풋.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에 들어가시면은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말한 게 cin과 cout 이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cin과 cout은 cin과 cout은 여기 클릭을 하면은 우리가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쓰는 거지 라는 것들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함수들이 일단은 cin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왔죠? cin이 iStream 인풋 스트림에서 왔어요. cout은 아웃풋 스트림으로부터 왔어요. 그러면은 인풋 스트림 여기를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인풋 스트림 클래스가 있고,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갖가지 함수들이 다 있게 됩니다. 이거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용을 해야 하는 뭐 함수가 있다, 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또는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런 때에는 여러분들이 꼭 이런 다큐멘테이션을 가서 꼭 확인해서 그런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제발 그래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 개발자 학생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행동만 하셔도 여러분들을 더 좋은 수준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행동이 되기 때문에 저는 꼭 그러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아까 우리가 getLine을 썼었잖아요. getLine을 아까 썼을 때 제가 스트링 버전도 따로 있다고 했어요. 뭐 스트링 버전은 어떻게 하냐면은 스트링을 이제 include 하시고, getLine은 어떻게 하냐면은 getLine은 std 스트링 뭐 a istr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스트링 그러면은 std getLine으로 가야 됩니다. getLine std scene.getLine이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셔서 getLine을 들어가 했으면은 얘를 뭐로 받을 것인지가 중요해요. 그러면은 std cine으로 얘를 받을 거야 하고, 그 다음에 스트링에다가 넣어줘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스트링 데이터 타입, 클래스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는 std getLine 뭐 스트링 20 쓰면은 얘네들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스트링 버전은. 그래서 std cout 스트링을 출력해주게 되면은 제대로 나올 거예요. 자, make run 해주시면은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배웠던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어드밴스드 된 내용이었고, 그 다음 시간에는 템플릿과 이제 파일 스트림에 대한 관한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